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 경기도 인수위 대변인 그렇죠? 함께 네, 하겠습니다. 대변실에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전 되게 오랜만이에요. 두 번째인가?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현장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지금 최고위원 회의의 그 안에서 해야 될 건전한 회의의 기능과 저희의 권한에 대해서 대표님이 의장 직권으로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언론인들이 쓴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자, 그만합시다.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충돌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재 시도 목소리까지 들렸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운 이유는 비공개 회의를 할지 말지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장성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몇 차례 있었죠. 혁신위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사주직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지금은 좀 알아보니까 배현진 최고가 좀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회의 내용 유출이 많이 된다. 네. 나를 지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인수위 대변인 했었고 그리고 선거 치르고 왔었고 네. 그리고 또 EU 뭐 갔다 왔고 해가지고 최고위원 참석을 한 게 저번 주부터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를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좀 나쁘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많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음흠. 그런 식의 항변을 한 건데 예. 강대강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지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에 못지않게 배현진 최고도 절대로 지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 네. 서로 맞붙어 싸웠는데 네. 지금 이게 상당히 갈등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요, 그 말씀은 일단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감정과 갈등이다. 네. 그 이면에 있는 의도적이고 네. 계획적인 어떤 윤핵관?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서의 저격. 그럴 수도 이건 있겠죠. 배현진 최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홍준표 이제 의원 네. 편을 들었다가 예. 인수위의 대변인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진 않을 거예요. 윤핵관들이나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감이 강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분위기에다가 네.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 연락 화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겹쳐 있는 것 같다. 네. 이경 대변인께서는 물론 다른 당이긴 하지만 대변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겪으신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만약에 저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거지만 네. 100%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우선 만약에 예.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개인적인 감정이 훨씬 더 크다. 네. 그러면 정말로 이건 안 된다. 왜 그러냐? 네. 국민들이 다 보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 서로 간에 지금 싸우고 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태입니까?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한 3, 4일 전인가요? 그때 배현진 최고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준석 대표는 그래 지금부터 내가 내 정치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내 정치 한 적 없는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 예. 그 다음에 배현진 최고가 자기 정치하는 것을 혁신에 담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 그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이 됐고 백휘별례라는 그런 정말 비하 발언까지도 받았거든요. 아이고. 그런 서로 간의 얘기가 이미 한 4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이 벌어진 것인데 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윤핵관이 아니셨죠. 그런데 배현진 최고 오늘 발언은 네. 아니셨죠. 배현진 최고는 홍준표 그 전 당대표를 네.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게끔 가까워지게끔 된 거였었고. 무척 두 분이 가깝긴 했었죠. 예, 그렇죠. 콩카콜라도 계속 나가시고. 예. 그렇죠. 그런데 배현진 최고가 셀프 윤핵관이를 자처한 것은 아닌가. 이준석 대표 네. 공격함으로써. 그렇죠. 내가 이제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 윤핵관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지금 혁신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공천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천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공천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임기는 1년 물론 남았고 네. 나머지 공천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 이런 룰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좀 그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견제. 네. 근데 거기에 배현진 최고 나선 것 같고 예. 배현진 최고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 볼 게 없죠. 본인 최고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이고요. 네. 지지자들도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본인이 셀프 윤핵관이 됨으로써 지금으로서 손해 볼 게 없다. 아하. 그래서 배현진 최고 입장에서는 저렇게 배현진 최고의만의 입장에서는 네. 저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렇게 이간질시키십니까? 네? 아니 그럼 장 교수님은 이러한 네. 전반적인 지금 셜록 홈즈 같은 추리를 해주셨어요. 이경 네. 대변인께서 그거 뭐 근거 전혀 없다고 보세요? 아니요, 근거는 없지는 않고 뭐 야. 정확한 분석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셀프 윤핵관 선언. 네, 기본적으로 윤핵관을 선언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2024년 공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분은 네.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핵심 관계자들이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아하. 공천부터 받고 보자. 예. 그래서 셀프 윤핵관 선언이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네. 좀 두 분 사이에 그 사적인 좀 갈등과 성격이 가장 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이걸 예. 보면 오늘 뭐 회의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거기서는 막 그만하시라고 하지 않았으면. 네.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네. 누구를 많이 말린지 아십니까? 배현진 최고가 우리 화면을 봤을 때는 왼쪽, 이준석 대표는 오른쪽이었어요. 권선도 최고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보통 네. 오른손잡이예요. 권선도 최고도 제가 알기로는 오른손잡이 같으세요. 평소 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저는 이제 모니터링 했을 때.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책상을 계속 치고 이준석 대표 왼손으로. 마이크를 껐습니다. 왼손으로. 네. 아 그러면은 왜 배현진 최고의 발언은 제재를 하지 않고 네. 두 분이서 서로 많이 부딪혔거든요. 아니 너무 근데 이간질시키세요. 왜 이준석만 그랬을까? 그럼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럼 윤핵관이 아닙니까? 그분도 본인이 스스로 난 윤핵관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가 이준석 최고를 지금 전반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아이, 그런 것이 좀 읽혀집니다. 당대표가 참아야죠. 상당히 그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하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왼손을 주로 많이 사용했고 왼쪽을 더 말리셨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배현진 최고만이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특히 최고위원 2명 추천을 놓고 상당히 지금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요. 뭐 원래 갈등이 있었죠. 뭐 원래 갈등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네. 네. 이 부분은 그럼 어떤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장 저는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예. 국민의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화합 합당의 명분에 걸맞는 국민의당 쪽 인사를 지도부에다가 좀 배치하겠다는 건데 예. 왜 국민의힘 의원을 왜 추천을 해요? 그게 화합이에요?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결국에는 정정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니 검사 후배고. 예. 그래서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당의 화합은 본인이 네.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들이 하면 되는 것이죠. 본인은 본인의 좀 지분도 챙기고 네. 본인을 따랐던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 당 최고위원회 이렇게 좀 추천하는 게 맞지. 본인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 네. 가까운 핵심이었던 분을 왜 추천해요?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다른 의도가 있다. 결국에는 어떤 윤석열 거죠? 대통령에게 코드 맞추기. 아하.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의중을 좀 잘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보여지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셀프 윤핵관 선언이네요. 그렇게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2024년 공천 받으려면요. 예. 찍히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흔들어야 그럼 돼요. 셀프 윤핵관 선언이 줄줄 나오겠군요. 아마 제가 111명 정도는 다 예. 셀프 윤핵관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다른 김윤 최고위원을 추천한 것도 적절하지가 않죠. 너무 저급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통해서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어요. 네. 그런 분이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경 대변인도 마찬가지 입장이신가요? 이건 안철수 의원이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가 잘한 결정이다. 안철수 의원이 왜 그랬지? 라는 것이 모두가 이것을 봤을 때는 같이 드는 생각일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을까? 예. 우선은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당 인사들이 얘기를 하기를 네. 사전 논의 전혀 없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 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두 번째로는 왜일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점식 의원입니다. 네. 근데 우리 과거에 그 뭐죠? 그 고발 사주 의혹 네네. 했을 때 고발장 초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분이 이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 법률지원단장이었기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윤핵관이죠, 그분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하필 이분이었을까? 그런데 2024년이 지금 총선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네. 준비 기간만 따진다면 1년도 안 남은 기간입니다. 그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관심 있을 겨를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아하. 지금 그것만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처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네. 싸우는 것도요.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득권을 내가 어떻게 윤핵관이 될까? 내가 여기서를 어떻게 잡을까?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안타깝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경 대변인 너무 이간질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아니 그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앵커님께서 짚으세요? 진짜. 균형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네. 네. 이번에는요 이준석 대표의 세 번째 이슈가 또 있습니다. 네. 24일 날 당 윤리위원회 좀 확정됐죠? 네, 오후로 확정됐습니다. 7시에 하는 걸로. 7시요. 예. 상당히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결론을 좀 미리 좀 먼저 말씀드리면 22일이군 죄송합니다. 22일 수요일입니다. 네, 네. 예.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은 그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일단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네. 이준석 대표한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아하. 지금 현재는 예.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네. 그 소명 내용을 좀 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그날 소명을 들어보고 그날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이준석 대표 문제는 좀 그 이후에 다시 윤리위를 열어서 네.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것은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니 내가 가서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윤리위에서는 아니 우리가 일단은 오라고도 안 했는데 당대표라고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소명을 하고 이러면은 윤리위의 회의를 방해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철근 위원장을 그날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결론을 낼지 아니면 다음에 열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징계안은 22일 날 결정 안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네, 장 교수님 지금 말씀은 지난 토요일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낸 입장문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내용 역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게 예.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돼. 징계하지 말아야 돼. 이 양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화하고 압력도 하고 되게 예.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건데 예. 윤리위원 같은 경우도 정치할 분도 계시고 물론 정치 안 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당과 인연을 맺었다면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양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 워낙 이제 꼿꼿한 분이라서 예.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분들 같은데 하여간 양쪽으로부터의 압력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경 대변인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20일 오후 7시에 결정이 안 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99%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한 90%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조금 말씀 안 주셨는데 저는 결과는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윤리위원장이 이례적인 뭐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네. 조금 전 말씀 주신 거 외에도 당 지위와 관계없이 윤리는 징계할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네. 이준석 대표가 항상 했던 얘기가 경찰 수사가 먼저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뭐 그때 그 대변인단들이요. 네.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에 연관된 것 같아요. 그 수사가 먼저라는 것은 당원 당규를 이해 못한 주관적인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하면서 얘기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네. 지금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그날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준석 대표한테는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신다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를 하려는 분, 1년 반 있다 총선에 나가려 하는 분이 이준석 대표 편을 들을 것인가. 만약에 이제 정치를 준비한다는 그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정말로 그 정권의 핵심인 대통령 쪽에 특히 또 윤핵관 쪽에 어떤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윤리에서 이거를 놓고 꼭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한다면은 장 교수님 말씀은 이양희 위원장 말씀이 아니죠. 윤리위원 중에 그럴 네, 사람도 네, 있을 네. 수 있다는. 그 제가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당대표 나갈 생각이 있거든요. 내년 예. 6월에.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조기에 낙마를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스텝이 좀 꼬이는 부분이 지난주에 있어요. 그 말씀 해주셨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체제가 좀 유지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예. 권성동 의원이 어떠한 또 판단을 하느냐가 이 징계의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게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다 개인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당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말씀이 진짜 국회의원들 다 자기 정치하지 그럼 뭐 참 남의 정치 씁쓸합니다. 하겠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죠. 이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징계 문제로 상당히 첨예한 어떤 이슈가 지금 있죠. 최강욱 의원,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오늘 새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강욱 의원을 처벌하고 혁신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 이경 대변인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말을 못하십니까 갑자기? 우선은 저는 네. 참 마음이 답답한 것이 네.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선거에서도 계속 졌던 것이 네. 지금 이렇게 최강원 의원 건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해서 저희 민주당이 졌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민주당에 많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잃었는가. 네. 근데 이게 최강원 의원 한 건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만약에 공동비대위원장? 청년의 공동 그 위원장이 청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끝까지 얘기했다면은 이 사람의 발언이 저는 상당히 정말 존중받을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동 대표예요. 그렇죠. 근데 공동 대표가 이 한 사안만 끝까지 얘기를 한다. 처음과 끝까지 선거를 앞두고도 그리고 그동안에 조용히 있다가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이 이겁니까? 전 이건 정말로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래 우리 이런 부분을 잘못했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짚고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 당원들과 국민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 네. 마음이 돌아섰던 그런 분들하고 뭔가 소통할 길을 열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와서 다시 최강원 의원권을 꺼낸다? 네. 이거는 정말 자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치 왜 어떤 이유로 오로지 자기는 이것을 이거밖에 없어요. 내세우죠? 본인이 선점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본다면 네. 이분한테는 이거밖에 지금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 성문제, 이거밖에 없다. 네, 젠더 갈등. 네, 젠더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이것도 크게 젠더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성비위. 그냥 네. 오로지 최강욱 의원권 하나가 그래 잘 걸렸다 이런 것까지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나이 문제를 떠나서 네. 주변에서 무슨 뭐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하는데요. 나이 어린 나이 아니고요. 그러면 전 공동 당대표의 그런 지위에 있었다면은 그에 맞는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경 대변인께서는 이 최강욱 의원의 당시 화상회의에서의 발언 그 이후에 행동 이 부분 전체 뭐 문제 없다 그냥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 네. 그 사안이 정확하게 그것이 맞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발언을 받은 그 상대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린 피해자라고 보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지금 같은 국회의원이고 남성입니다. 그 사람은 보좌관들도 있죠. 보좌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최강욱 의원이 진짜로 그 대상 말했던 대상은 남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보좌관들은 여성 보좌관들은 거기서 그 이제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그 간접적으로 그걸 들은 그렇죠.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네. 그에 따른 합당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 규명이 절차. 네. 그런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고 그런데 오로지 민주당에서 오로지 왜 그거 있잖아요. 코끼리를 얘기하지 말아라. 민주당이 계속 코끼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코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프레임. 예. 전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이란 분이 나와서 지금 현 시점에 민주당이 당원들은 뉴스를 못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침묵하다 나와서 한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말로 실망감을 주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죠. 이것은 당연히 징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광욱 의원 건은요. 당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 먼저 한 거 아닙니다. 몰랐으니까요. 자기네 당에 민주당 있는 내에서 말았죠.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는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약간은 좀 작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 하나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다? 민주당이 어떻게 큰 담론, 개혁, 혁신, 쇄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경 대변인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최광욱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언들을 했고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징계해야 된다 문제 삼았어요. 근데 최광욱 의원은 당시에 처음에 거짓말했어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것을 문제 삼았어? 그러면서 민보협의 관계자들을 조사했어요. 2차 가해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요. 2차 가해도 했고요. 본인 부적절한 말 했어요. 이런 사람 징계 안 하고 어떻게 민주당이 개혁과 쇄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박지원 위원장 말대로 징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 봐봐 너희들이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큰 담론을 얘기를 해. 그런데요. 솔직히 이런 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란 분이 지금 다시 이 작은 것 하나를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이거 자체가 민주당의 큰 담론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최강원 의원 건이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공동 대표라는 역할 지위에서 이거를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지금 당 대표로서 할 얘기인가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은 하나만 더 거예요. 이것이 잘잘못이 아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걸 작은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한 단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성희롱 관련된 문제고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 문제고 2차 가해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수정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작은 문제라는 거 저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정정할게요. 맞습니다. 맞아. 네. 큰 문제 맞아요. 피해자 네, 입장에 네. 큰 문제 맞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큰 거예요. 담론. 정말 민주당의 큰 담론이 그럼 최강욱 의원권 이거 하나냐? 근데 하나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개혁 혁신은 왜 없느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요. 오로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본인도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 남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럼 본인이 다시 한번 정치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거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내가 나와야 되는가. 본인 이슈,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지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관심 없습니다. 본인 이슈 가지고 나온 이기적인 발언이다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지층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네. 좀 그 위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네. 당이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작은 약속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에 했던 5가지 약속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큰 담론을 그 정말 26살 된 공동비대위원장이 먼저 제시했어요. 86그룹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거했고요. 그럼 누가 더 큰 담론과 가치관을 제시했는지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옳은 말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야 모두 내부 문제로 좀 시끄러운데요. 국민은 더 아프니까요. 내부 문제 내부 맞아요. 문제대로 좀 해결하시더라도 국민 문제 해결을 위한 좀 협심 혹은 협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성철 특임 교수,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